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87호 제9면 기사입니다. 성남시의회 발달장애인 부모 합창단 공연 참석. 성남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안광님을 비롯한 의원들은 8일 분당구 할렐루야교회 중성전 331호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부모 합창단 공연에 참석해 공연을 관람하고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공연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준비한 무대로 음악을 통해 위로와 연대를 전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합창단은 오랜 시간 준비한 곡들을 진심을 담아 선보였으며 공연이 끝난 뒤 관객들은 진심 어린 박수로 무대를 응원했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공연 전후 부모 합창단과의 인사를 나누며 가족의 헌신과 공동체의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안광님 부의장은 음악은 말보다 더 깊이 마음을 울리는 언어이며 오늘 공연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메시지를 전해주었다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장애인 가족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지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복지재단 설립 추진 설명회 시설 현장 목소리 듣는다. 성남시 시장 신상진은 오는 7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3층 한누리에서 복지시설과 관련 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재단 설립 추진에 관한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성남시가 시민복지 체계 강화를 위해 오는 11월 설립 추진 중인 복지재단과 관련해 복지시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운영체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된다. 시는 이날 복지재단 설립 취지와 역할, 필요성, 경기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관련 조례안 발의 등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마련한다. 이날 나온 의견은 관계 부서의 검토를 거쳐 재단 설립 과정에 반영하고 향후 복지 정책 수립에도 활용한다. 시는 오는 9월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공청회도 열어 소통의 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성남시는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2024년 8월 물결표 사인 2025년 3월 결과에서 타당성 있음이라 종합 결론을 얻었다. 당시 용역을 맡은 경기연구원은 성남시 복지재단의 역할을 민과 관을 잇는 중심 기관으로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에게 통합형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복지 수요에 대응할 복지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했다. 이와 함께 복지재단 설립 시 생산 유발 효과를 5년간 21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140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200명으로 각각 예측했다. 성남시는 현재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관련 조례안을 성남시의회에 상정해 오는 7월 18일 심사를 앞둔 상태다. 조례가 통과되면 성남시 복지재단 정관 재정과 운영 규정 마련 설립 준비 예산과 연간 운영비 등 39억 원 시의회 출연 통해 대표이사 등 임원 공개 모집과 직원 채용 경기도의 설립 허가와 등기 신청 절차를 밟아 설립을 완료 11월 하게 된다. 현재 복지재단을 운영 중인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는 42곳이다. 이 중 경기도 내에는 김포시, 시흥시, 평택시, 가평군, 화성시, 남양주시 등 6곳의 복지재단이 있다. 성남시 반지하주택 취약계층의 개폐형 방범창 무상 설치. 성남시 시장 신상진은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 사업 2차 대상자를 오는 8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집중호우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침수 피해를 줄이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창문 한 곳에 자수판, 물막이판, 일체형 개폐형 방범창을 무상으로 설치해준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둔 반지하주택 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가구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 등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능하며 대상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세입자의 경우 건물 소유주의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총 17가구를 최종 선정하고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방범창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을 통해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수원시 2025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 수원시 시장 이재준 각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15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229개 지자체, 행정시 포함 의 도시 정책과 그 성과를 평가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만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에 수여하는 도시정책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수원시는 2007년, 2013년에 이어 12년 만에 대통령상을 받았다. 수원시는 시민과 함께 도시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실행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2012년부터 도시 비전 정책을 시민 스스로 기획하고 제안하는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을 운영하며 시민주도형 도시계획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기구로 자리매김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단순히 시민 의견 수렴을 넘어 도시정책 전반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수원시는 주거환경 개선, 도시 자생력 강화, 공동체 회복 등 3개 분야의 실천 사례가 두드러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거환경 개선 분야의 세빛하우스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집수리 사업이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 지역기업의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한다. 수원시는 지난 5월 세빛하우스 사업의 집수리 지원 대상 986호를 선정하며 누적 2086호를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애초 목표였던 2000호 지원을 조기에 달성했고 2026년까지 누적 3000호 지원으로 목표를 재설정했다. 세빛하우스는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면서 지역경제까지 활성화한 포용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도시 자생력 강화 분야의 수원기업 세빛펀드는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수원시 출자액 100억 원과 민간 자본을 유치해 3,1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했다. 수원기업 의무투자금액 265억 원을 초과해 올해 안에 최소 294억 원이 수원기업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체 회복 분야인 손바닥 정원과 수원세빛 돌봄, 누구나 은 대표적인 시민주도 사업이다. 손바닥 정원은 시민주도로 도시 곳곳에 함께 만드는 열린 정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손바닥 정원 정책에 함께하며 정원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시민봉사단인 손바닥 정원단은 1000명을 돌파했고 2023에서 2024년에 총 624개의 손바닥 정원을 조성했다.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수원세빛 돌봄, 누구나 사업은 2023년 7월 8개 동에서 시작해 2024년 1월 수원시 모든 동으로 확대됐다. 수원세빛 돌봄은 도시를 따뜻하게 변화시킨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은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도시이고 시정의 핵심은 협치와 참여라며 시민과 함께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무더위 쉼터 현장 방문해 운영 상황 꼼꼼하게 점검하라. 이재준 수원시장이 14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25년 여름철 극한 폭염 대비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이 무더위 쉼터 등 폭염 대비 시설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꼼꼼하게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폭염 대책을 아무리 잘 수립해도 실제 현장 상황은 다를 수 있다며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폭염 대비 시설 현장을 방문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보완하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수 제1부 시장, 현근택 제2부 시장, 각 실국장, 4개 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폭염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비롯해 폭염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야외 시설물을 청소 관리하시는 분들을 특별히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회의 후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세류동 신성경로당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한 홀몸 어르신을 집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했다. 수원시는 재난대응과 등 31개 부서로 구성된 폭염 TF를 지난 5월 2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일 최고기온 38도 이상 3일 이상 지속되면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경로당 511개소를 비롯해 노인복지관, 박물관, 도서관 등 536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고 있고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방문 안부 전화로 건강을 확인한다. 노숙인과 이동노동자, 5개 근로자, 논밭 근로자들에게는 폭염 예방 물품을 지원한다. 1004개소의 그늘막, 쿨링포그 등 폭염 저감 시설을 설치했고 도로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노면 살수차와 노면 빗물 분사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또 수경시설 45개소, 9월 28일까지 물놀이 시설 19개소, 7월 17일 물결표 쌓인 8월 24일을 운영한다.